오는 토요일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아시안 혐오 항의 시위에는 유명 아시안 인사들이 대거 참가합니다. 연예계와 언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안 인사들이 전면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름철을 전후해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수의 백신 접종 비율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UCLA 한국학센터의 위안부 증거자료 아카이브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03년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국적 이탈 신고 마감일이 오는 31일로 다가왔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만 36세까지는 국적 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아시아계 유명 인사들이 LA 한인타운에서 벌어지는 항의 시위 전면에 대거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예계는 물론 언론계 인사들까지 동참한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속보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조금 전 북한은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경고를 보낸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전격적으로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김하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사거리와 고도 등의 재원에 대해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참이 미상의 발사체라고만 밝히면서 그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해당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전했는데 일본 스가 총리는 낙하 지점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밖인 걸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발사체가 420에서 430km 날아간 걸로 추정했습니다. 나흘 전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대상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해 3월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게 마지막입니다. 이번 발사가 확인되면 1년 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오전 9시부터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항의 시위. 특별히 아시안 유명 배우와 언론계 인사들이 전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들은 나도 잠재적인 희생자고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도 피해자다. 이번 사건으로 지금까지 겪었던 인종차별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라 힘들었다. 한인 최초 CNN 메인 앵커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언론인 메이 씨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rauma from the past started coming up for me, and all of these wounds that I had suffered when I was a young girl and then growing up, I felt all of that again. And so it was so disappointing to me to see that even in 2020, that racism was still so strong, and now even coming out even stronger in a more overt way. And that's the scary part. 어린 시절은 물론 언론인으로 활동할 때까지 수없는 인종차별을 당했고 이제는 묵인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ut this, I think we've come to a point where we can no longer stay silent, and we need to be heard, and we need to be seen. And so therefore a rally like this that's taking place on Saturday,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show that we have this strength and we're willing to come out in public and to come together to speak out against hate, to speak out against anti-Asian hate and racism. 유명 한인 배우인 켄 정도 아시안 혐오범죄 규탄에 동참했습니다. 켄 정은 애틀란타 총격 사건을 아직도 인종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인종차별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총격 피해자들을 기리며 피해자 5명에게 $10,000씩 기부하게 됐습니다. 아시안 유명 인사들의 분노는 오는 토요일 한인타운에서 열리는 시위 참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유명 언론인인 리사린과 개그우먼 마가렛 초,
그리고 연방하원 소위원회 증인으로까지 출석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니엘 데이 김도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adly 함께 해주세요. Please. It's important.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의 필리핀계 법조인이 지명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라폰타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을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출생한 본타 지명자는 그동안 농업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아시안계 남성이 검찰총장에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수계들의 백신 접종 상황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철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대유행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소수계 커뮤니티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집단 면역 형성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스탠포드 의대 교수 등 다수의 보건 전문가들이 소수계에 대한 백신 접종 확대를 직접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라티노는 물론 흑인과 아시안 커뮤니티의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So it's a race of how fast we get people protected, meaning fully vaccinated, versus the level of disease in a community and how much we see transmission going on. 소수계 커뮤니티가 정보 취득과 경제 환경 등에서 취약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보다 신속한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주류뿐만 아니라 소수계 커뮤니티에 대한 백신 보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And it's really the minority communities that are being left out in the telehealth boom and the race to sign up for vaccines. And unless we do something about it, they will continue to be left out. 전문가들은 전염이 빠르고 더욱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올여름 대유행을 막으려면 취약계층을 포함해 백신 접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search to date, early studies show that it transmits from one person to the next about 50% faster compared to some of the original strains, with up to 60 to 70% increased death.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는 더욱 위험하지만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충분히 확산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뉴욕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크게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삼현 기자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주식시장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3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불안감으로 나스닥 지수가 2%나 급락했습니다. Recently, in terms of the volatility of the stock market, I think it's very normal. Expansionary monetary easy money policy. We see a lot of money fund liquidity in the market. 뉴욕 증시가 기술주 부담으로 매도 물량이 거세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기 기술주인 페이스북과 아마존 그리고 애플과 넷플릭스 등 주가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5% 가까이 급락했고 애플은 2% 하락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낙폭이 컸습니다. 4.8% 하락하면서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주가는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지난 1년간 랠리가 진행됐고 지금부터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ight be doing very well in the past year. So this kind of adjustment might be very kind of normal. 주식시장은 주요 경제지표와 국제유가 동향 등을 주시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UCLA 대학 한국학센터 내에 일본군 위안부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아카이브 구축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영구적인 아카이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 UCLA에 일본군 위안부 증거 자료를 아카이브로 설치하자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전문가 시민단체 오픈넷은 위안부 증거자료의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픈넷은 UCLA에 구축하는 아카이브를 통해 국제사회에 정확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오픈넷은 인터넷을 통해 중요 정보를 공개 또는 공유하는 활동을 벌여온 단체입니다. 최근 램지어 교수 사태처럼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축소 왜곡하려는 시도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오픈넷은 특히 미국에서 위안부 역사 교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시 일본군과 연합군 자료 등 다양한 영문 컨텐츠를 보유한 UCLA 한국학센터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픈넷은 오는 5월에는 UCLA 얼바인 법대와 공동학술 세미나에서 아카이브에 포함될 위안부 증거 자료를 직접 공개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난 2003년도에 출생한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들이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마감일, 오는 31일까지입니다. 마감일이 지날 경우 36살까지는 사실상 국적 이탈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2003년에 태어난 한인 남성의 선천적 복수 국적 이탈 신고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03년에 태어난 한인 2세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올해 18세가 되는 한인 남성 2세는 이번 달 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적 이탈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번 달 말까지 재해공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를 제출한 뒤 증빙 서류와 함께 오는 6월 30일까지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영사민원 웹사이트를 방문해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 36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콜로라도주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시리아계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이슬람 혐오에 대해 반감을 품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정은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This suspect has been identified as Ahmad Alyssa, 21 of Arvada.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21살 알리사는 3살 때 시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시민권자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SNS에 이슬람 혐오와 인종차별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글을 올려왔고 고등학교 시절엔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심하게 폭행해 분노조절 치료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eople chose not to mess with him because of his temper. People chose not to really talk to him because of all how he acted and things like that. 피해자 가족들은 그가 집단 따돌림을 당해 반사회적 성향을 갖게 됐고 피해망상적인 행동도 보였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45km나 떨어진 식료품점으로 왜 이동했는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연이은 참극에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I don't need to wait another minute, let alone an hour, to take common sense steps that will save the lives in the future. 그렇지 않아도 총기 사건이 빈번한 미국에서 최근 인종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분노 지수까지 치솟으면서 이런 식의 대참사가 언제든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에 맞서기 위해 동맹국들은 협력해야 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미 국무장관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선택하라는 강요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연설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서방 민주국가들을 약화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도 동맹국의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on't force our allies into a us or them choice with China. There's no question that Beijing's coercive behavior threatens our collective security and prosperity. 기후변화와 건강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But that doesn't mean that countries can't work with China where possible, for example, on challenges like climate change and health security. 5G 통신 분야에서 중국의 감시 위협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와 함께 맞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Consider 5G, where China's technology brings serious surveillance risks. We should bring together tech companies from countries like Sweden, Finlan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블링컨 장관은 전 세계 국내 총생산에서 미국은 25%,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까지 합치면 60%까지 올라가 중국이 무시하기 어렵다며 반중국 전선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 중국은 북한과 더욱 밀착하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은 조만간에 다시 열린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촬영한 북한 모습입니다. 철조망이 젖어 있고 지뢰 주의라는 표지판까지 등장했습니다. 외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건데 그만큼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경계심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단둥에선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곧 재개될 것이란 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한 무역대책을 이제 말하기는 4월 초부터요. 기차 깜짝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답니다.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없고요. 국가가 필요한 물자만.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르면 다음 달 북중 열차 왕래가 재개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 북한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有利于缓解朝鲜的人道和民生的形势，更有利于为半岛问题的政治解决创造条件。 이런 가운데 중국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부부 동반으로 뱃놀이를 즐기는 장면을 전했습니다. 펑리위안 여사는 선글라스를 착용했고 시 주석은 여유롭게 손을 흔들어 보였는데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화권 매체는 미국의 압박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답변이라며 미국과 장기전에 나설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 일요일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은 한국 군 당국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 김태훈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오전 6시 36분 평남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이 관련 보도를 하자 군이 사흘 만에 발사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준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11개월 만이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군은 한미가 실시간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고 현재 미사일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발사 다음 날인 그제 북한 관련 특이 동향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이 동향에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하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이고 비공개는 한미가 합의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땐 오후에 발사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며 3년 전 평화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지난 15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로 북한의 행동은 이미 예견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사는 순항 미사일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하면서 한미 모두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변한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다음 주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어 마무리 단계인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대한항공은 오는 5월부터 트래블 패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래블 패스는 코로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증명서입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이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추진 중인 트래블 패스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과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오는 5월부터
인천발 LA행 승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트래블 패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코로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증명서입니다. 플루튼시 정부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10분 분량의 설문조사를 시행 중으로 다양한 형태 주택에 대한 주민 선호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인종증오범죄를 다루기 위한 인종정의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인종정의위원회는 앞으로 뉴욕 시민들의 형평성과 포용성, 대표성 등을 중점으로 인종차별과 관련된 시의 조례와 정책 등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찐득이 퇴치제 세레스토에 대한 리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찐득이 퇴치제 세레스토 때문에 약 1,700마리의 반려동물이 생명을 잃고 수백 명의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환경청은 해당 제품이 출시된 2012년 이후 피부 간지러움에서 발작, 사망 등 7만 5천 건 이상의 관련 사고가 신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 처음으로 홈리스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애틀시는 다운타운 사가와 스프링 스트리트에 위치한 155개 객실의 익스큐티브 퍼시픽 호텔을 1년 동안 임대해 매일 139명의 홈리스들이 투숙하도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 길이가 400m나 되는 초대형 화물선이 수에즈 운하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강풍에 좌초된 화물선 때문입니다. 장기화될 경우에는 전 세계 물동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 길이 190km로 매일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등 50여 척이 지나다니는 세계 최대 운하입니다. 현지 시간 오늘 아침 7시 40분쯤 파나마선적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호가 수에즈 운하 북쪽에서 좌초됐습니다. 중국을 출발해 네덜란드로 향하던 에버 기븐호는 강한 바람에 항로를 이탈하면서 바닥과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 59m, 길이 400m에 달하는 에버 기븐호는 벤 머리 부분이 한쪽 제방에 박히면서 선미 부분은 반대쪽 제방에 낀 상태로 멈췄습니다. 이 때문에 운하 통행이 완전 차단됐고 100여 척 넘는 배가 오도 가도 못한 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굴착기를 이용해 뚝에 흙을 파내는 한편 예인선을 이용해 뚝 사이를 비스듬히 막아선 배의 방향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만 22만 톤에 달하고 배가 두 동강 날 우려도 있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지를 저희도 모르다 보니까 그 이상이 걸리면 저희도 뭐 우회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물류는 전 세계 교역량의 12%에 달합니다. 수습 기간이 길어질 경우 원유와 가스 수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세계 경제에 파장이 우려됩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쿠데타 저항 시위대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경의 무차별 총격에 7살 된 소녀까지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보도 김경희 기자입니다. 인적이 끊긴 밤거리에 총소리가 이어집니다. 이런 무차별 사격에 어제는 7살 어린이가 희생됐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 있다가 집에 들이닥친 군경의 총에 맞은 겁니다. 역시 군경의 총격으로 14살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슬픔으로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소년의 관에는 평소 좋아했던 캐릭터 티셔츠가 덮였습니다. 만달레이 시내 찻집에서 일하던 15살 조묘텟도 자정 무렵 군경의 총에 맞았습니다. 군경의 총탄에 희생된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지금까지 최소 2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군부는 유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시위대에 돌렸습니다. လက်ခံလားအမေရိကန်မှာကျွန်တော်မကြာခင်မှဖြစ်သွားတဲ့လွတ်တော်အဆောက်အုံဝင်စီးတဲ့ဟာမှာဘယ်လိုပြစ်ခတ်ခဲ့တယ်ဆိုတာတွေ့မှာပဲ 이번 주말 미얀마 군의 날을 맞아 시위대의 총궐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얀마 전역에서는 오늘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침묵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침묵 시위를 방해하려는 듯 구금 중이던 시위대와 언론인 600여 명을 석방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한국에 장기 거주하면서 탈세를 하기 위해 외국인 행세를 하던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됐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외국 시민권자 A씨는 영주권자인 아버지로부터 현지 부동산을 물려받으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현지의 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증여받으면서 외국 시민권을 내세워 국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건데 A씨는 대부분 국내에 머문 걸로 드러나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수백억 원대 자산가 B씨도 비거주자 행세를 하며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1년의 절반 넘게 출장으로 외국에 머물렀다는 건데 세무당국은 B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고 가족과 재산 대부분이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라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국내 건강보험 혜택은 여러 번 챙긴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용카드 내역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명백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민이나 교육 등 이유로 우리나라를 떠났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치료와 방역 혜택을 누리려 귀국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세무당국은 이들에 대한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3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마포구에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체험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앞서 박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나는 등 지지표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박 후보는 또 내곡동 땅 보상 의혹을 정조준하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MB, 즉 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시즌2가 허용이 되면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민주화, 공정의 이 부분이 다시 후퇴할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점검으로 현장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것도 오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박 후보 측 공세에 대해 흑색 선전을 멈추라던 오 후보도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앞서 후보 단일화를 놓고 경쟁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을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양측 공방이 과열되는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부터 13일 동안 계속됩니다. SBS 백운입니다.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검찰 자성을 촉구하는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측에 대한 목소리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검찰 수뇌부 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노출된 걸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던 박범계 법무장관. SNS를 통해 내부 감찰 내용을 올려 고발당한 임은정 검사가 좀 더 신중했으면 한다면서도 이렇게 두둔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2+의 우리 검사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임 검사로부터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난을 받은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박범계 장관 발언 1시간 뒤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검찰이 어느 라인 누구 측근으로 편이 갈렸고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고 서로 의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로 편을 나누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며 철학과 세계관을 내세워선 안 된다고 조대행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정 대상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검사의 위증 강요 의혹에서 기소를 밀어붙이던 임 검사와 이를 뒷받침한 박범계 장관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남관 대행은 검찰 내부의 통렬한 반성도 촉구했습니다. 검찰권 남용의 대명사로 알려진 별건 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구속해야 성공한 수사라는 평가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조 대행의 오늘 발언이 평소 소신에 따른 거라는 반응이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조용한 중재자를 자처하던 조대행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SBS 배준호입니다. 네, 오는 여름철이면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대유행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럽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봉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미국은 조금은 상황이 다른 모양입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6월 이전까지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예방에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